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알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통장 잔고가 내 자존심이 크기다라는 카테고리 돈 미세라는 책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알게 모르게 든든하다. 휴대폰에 보이는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묘한 만족감이 있다. 몇십만 원밖에 없던 통장에 월급이나 성과금이 들어오면 몇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카드값, 대출이자, 휴대폰비, 보험비 등 한 달을 버티지 못한 채 그 든든했던 숫자는 이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대학교 때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학교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당시 부산의 핫플레스였던 남포동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영화관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한 커플을 봤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조르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영화관에 들어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땅을 쳐다보며 온 힘을 다해 양손으로 남자친구 등을 영화관 쪽으로 밀어넣었다. 그 찰나 남자친구는 오른손으로 주머니 안에 지폐가 몇 장이나 있는지 얼른 확인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걸 봤다. 아마도 영화를 볼 만큼의 돈은 없었던 것 같다. 자존심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돈이 없다고 말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았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대학 시절부터 돈이 많은 친구들은 당당했다. 돈이 있으면 뭐든 가능했으니까 맛없는 학식을 먹지 않고 학교 앞에 있는 부대찌개나 두루치기를 사 먹을 수도 있었고 방학 때마다 유럽 여행도 가곤 했다.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바람막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녔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영화도 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망설임 없이 카드를 긁을 수 있었다. 번화가 도로역 가판대에 깔려있는 액세서리도 사줄 수 있었다.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능한 게 없어 보였다. 난 어릴 적부터 돈이 없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 야반 도주하다시피 한국에 오셨다. 어머니는 일평생 일해본 적이 없는 가정주부였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 학비 낼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 당시 아버지 부도와 빚 때문에 3,000원짜리 학식을 먹을 돈조차 없었다. 집에서 계란을 삶아 빈 강의실에 가서 몰래 먹곤 했다. 계란을 먹기 싫은 날에는 매점에서 500원짜리 빵을 사서 화장실에서 숨어서 먹었다. 그땐 돈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았다. 대학생이 어떻게 3,000원도 없을까 생각하겠지만 난 없었다. 학교 갈 차비도 학식 먹을 돈도 없어 돈을 벌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불법으로 피를 팔았다. 내 피값은 100ml당 1만원이었다. 한 번은 400ml에서 500ml 뽑고 그 자리에서 현금 4, 5만원을 받았다. 피는 자주 뽑을 수 없으니 돈을 벌기 위해 일명 막노동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 역주에 있는 일용직 사무소에 가서 일당 6만원을 받고 하루 종일 일했다. 추석과 설날에는 시골에 가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지하철 벽면에 부산 교통공사 지하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채택되면 3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걸 봤다. 3만원을 벌기 위해 매일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때 부산 시민 중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나였다. 1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 교통카드를 받은 건 5번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시사회를 신청해 공짜를 보곤 했다. 대학교에서 상금이 걸리는 행사는 무조건 참석했다.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면 상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 보통 영어 말하기 대회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본인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참석하는 곳이다. 난 공대생이고 영어도 할 줄 몰랐지만 1등 상금이 200만원, 2등이 100만원, 3등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이라는 걸 보고 눈이 멀어 신청했다. 영어 말하기 대회 주제에 맞는 내용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그 내용 대본을 그대로 적곤 외웠다. 유일하게 공대생 출신 영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토종 한국인 대회에 나가 장려상을 받았다. 그 상금으로 한 달을 버텼다. 학기 중 교내 10km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ROTC생과 해사대 학생들이 있었다.
이쪽 학과 학생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난 상금만 보고 이 대회에 참석했다. 공대생으로는 내가 유일했다. 50명이 넘는 군인들이 체육복을 입었는데 그들과 경쟁해서 3등을 했고 그 상금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받았다. 창업대회, 독서대회, 글쓰기대회, 멘토링 등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온 것 중 돈이 걸려 있다면 목숨 걸고 참석했다. 거기서 받은 상금으로 생활비를 썼다. 남들이 볼 땐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보였을 수도 있지만 내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다.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23살 때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여자친구 생일이 되었는데 내 지갑에는 4,000원밖에 없었다. 여자친구는 내 형편도 모르고 본인 생일 선물로 구두와 가디건을 사달라고 했다. 두 개 합치면 7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다. 부모님께 달라는 말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으니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대학생쯤 되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4,000원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 여자친구의 생일 하루 전 지갑을 부여잡고 방에서 1시간 넘게 울었다. 모든 것이 서러웠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서러웠고 돈이 없는 것도 서러웠다. 그렇게 울면서 잠들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40군데 넘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한 군데는 얻어 걸릴 줄 알았는데 서류에서 다 떨어졌다. 지방대 출신의 자격증도 없고 공모전 수상 경력도 하나도 없었다. 해외 어학연수 경험도 없고 내세울 만한 스펙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난 무능력하고 학점 낮은 취업준비생일 뿐이었다. 대학교 4년 2학기 졸업을 앞두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우연히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홍보 현수막을 봤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내용이었다. 어디든 걸리기만 하라는 생각으로 회사 위치를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냈다. 그리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는 경기도 화성에 있었다. 살면서 화성이라는 도시는 처음 들어봤다.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갈 돈도 없었다. 면접을 보러 갈지 말지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 아껴둔 10만 원을 주면서 버스를 타고 갔다 오라고 해주셨다. 내 인생 첫 면접이었다. 직원이 20명 정도 있는 중소기업으로 반도체 부품을 파는 곳이었다. 나도 몰랐는데 온라인으로 직원한 직무가 기술 영업이었다. 사람이 급했는지 아무 스펙도 없는 나에게 면접을 본 당일에 바로 출근하라고 했다.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뽑는 걸 보니 이 회사도 그저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취업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갔다. 기숙사라고 해봤자 남자 직원 3명이 살고 있는 회사에서 좀 떨어진 아파트였다. 돈 없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월급 받는 어엿한 직장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80%인 150만 원을 받았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에 빚이 있었는데 매달 이자 70만 원이 나왔다. 취업을 한 뒤 부모님이 내고 있었던 이자 70만 원과 어머니 용돈 30만 원을 매달 보내드렸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월급이 190만 원 올랐지만 식대, 교통비, 통신료, 보험비 등을 내고 나니 남는 돈이 없었다. 직장을 다녀도 월급을 받아도 돈이 없는 건 학생 때랑 마찬가지였다. 회사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도 부자처럼 보이는 선배들이 있었다. 분당에서 출퇴근하는 선배,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선배, 외제차를 타는 팀장,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창고 직원이 보였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서 부자가 됐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다. 왜냐면 직장에서까지 내가 가난한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 밑에 중에서.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친구들과 교회에서 괜시리 어깨가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기에 친구들을 멀리 했었다고 저희 자서전 운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해서 서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듯이 여러분의 통장에 샘물처럼 돈이 마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